예, 한국지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도시 내부 구조에서 도심과 부도심의 특징까지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 이제 중간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지역. 중간 지역은 뭐 이 칸이 나눠져 있는데 이 칸은 굳이 나눌 필요 없고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 내용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바로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심과 외곽 지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이 말이 핵심이에요. 상업 및 업무, 공업, 주거 기능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점이 지역이다. 상업하고 업무 기능이 발달한 도심과 주거 기능이 발달한 외곽 지역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서 두 가지 특성이 같이 섞여서 나타나는 지역을 중간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두 가지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점이 지역 혹은 점이 지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점이지대 지역이 되고요. 이곳의 특징은 뭐가 되냐면 아무래도 주거 기능이 나타나는데 주변에 공업 기능도 나타나고 막 상업 업무 기능이 나타나겠죠. 주거 환경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주거 환경이 좋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얘기한다면, 다른 국가적으로 얘기한다면 약간 슬럼 지역이나 불량 주택 지구로 발달하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굳이 달동네 같은 느낌? 지역을 중간 지역이라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뭐가 되냐면 도시 재개발에 뭐가 되냐면 대상이 돼요. 아무래도 이 지역은 도심하고 그렇게 멀지도 않아서 접근성이 그렇게 나쁜 지역은 아니지만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 하겠죠. 그래서 도시를 개발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지가 된다. 그래서 결론을 낸다면 중간 지역은 점이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점이 지역을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약간 불량 주거 지구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 불량 주거 지구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 재개발의 대상이 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제 도시 내부 구조에서 마지막 외곽 지역 봅시다. 외곽 지역. 외곽 지역은 도심에서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곳을 외곽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대하고 접근성이 도시 내부 구조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근데 가장 낮으니까, 지대하고 접근성이 가장 낮으니까 어떤 기능이 입지하게 되냐면 지대에 지불 능력이 가장 낮은 주거 기능이 주로 입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나타나는 지역이 이제 외곽 지역이 되겠죠. 여기서 초등학교를 이렇게 써놨는데, 초등학교는 뭐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 주거 기능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초등학교는 집에서 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거 기능이 만들어진 곳에 초등학교도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외곽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주간 인구보다 상주 인구가 많아요. 여기는 상업 업무 기능이 별로 없으니까 아침에 주거 기능은 많은데 상업 업무 기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사람들이 다 도심 지역으로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사람은 적어지고 밤에 다시 퇴근하고 돌아와서 상주 인구, 야간 인구는 많아지죠. 그래서 주간 인구보다 상주 인구가 많아서 주간 인구 수가 100 미만인 지역이 돼요. 됐죠? 법정동하고 행정동 설명을 했죠. 행정동은 인구수하고 관련돼 있어요. 인구수. 그러니까 여기는 상주 인구수가 많으니까 이 상주 인구수의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해야 될 행정동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 이거 유출이 되는데 잘못 적은 거예요. 출근 시간에는 유출이 되겠죠. 일자리를 찾아서 사람들이 도심으로 가니까. 그에 비해서 퇴근 시간에는 인구가 유입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되고, 그래서 서울에서는 노원구, 은평구 같은 데가 외곽 지역이 된다. 그래서 도심부터 부도심, 중간, 외곽 지역까지 쫙 살펴봤고요. 여기서 도심과 외곽 지역이 가장 극명한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둘 차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자료가 주어졌을 때 어디가 도심이고 어디가 부도심이고 어디가 외곽 지역인지 구분할 때 뭘 가지고, 어떤 지표를 가지고 구분해야 되냐면 두 번째예요. 이게 주간 인구 지수예요. 이게 도시 내부 구조를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가 돼요. 도시 내부 구조 파악의 가장 핵심적인 자료가 돼요.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이 서울에서 중구하고 종로구가 되죠. 주간 인구 지수가 가장 높죠. 그래서 이곳이 뭐가 되냐면 도심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 곳이 금천하고 강남 일대죠. 여기도 100 이상이니까 주간 인구 지수는 100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그어보니까 금천구, 강남구 여기 주간 인구 수가 두 번째로 높으니까 여기가 뭐가 되냐면 부도심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원구, 은평구에 해당하는 이곳은 주간 인구 지수가 100 미만이니까 여기가 외곽 지역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해내야 돼요. 그래서 도시 내부 구조를 파악할 때는 주간 인구 지수라는 지표가 가장 핵심적이더라. 그래서 이 지역들을 지도상에서 살펴보니까 이렇게 묶이죠. 종로, 중구 여기가 도심 지역이 되고요. 그리고 강남구에 해당하는 이쪽 지역과 금천구에 해당하는 이쪽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부도심이 돼요. 부도심 지역이 되고 여기도 부도심 지역이 돼요. 물론 이 지역 말고 더 있겠죠. 그런데 이 두 강남구하고 금천구는 좀 깊게 들어가면 성격이 달라요. 얘는 약간 상업하고 업무 기능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부도심이라면 금천구는 약간 공업, 제조업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부도심이 됩니다. 그래서 금천구가 가리봉동 그리고 과거에는 뭐가 있었던 것이냐면 구로공단이라고 서울에서 공단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그 흔적이 남아 있어서 공업 기능이 발달해 있는 지역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노원구 가장 바깥쪽에 위치해 있는 노원 은평구 여기가 이제 외곽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마지막 자료는 통근 유형별 통근 인구 기준과 통근자 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곳은 부도심이었고요. 그리고 은평구, 노원구는 외곽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중구, 종로구는 죄송해요. 도심이었죠. 도심은 상주인구가 적죠. 그러니까 통학하는 인구 숫자가 자체로 적고 그리고 주로 어디 통근하냐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동으로 주로 출근하죠. 여기 일자리가 여기 있으니까 은평구는 통학자 수가 많죠. 상주인구가 많아서 그렇고 주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다 서울시의 다른 구로 가게 되죠. 여기는 주거 기능이 있는데 상업 업무 기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도심, 부도심, 외곽 지역을 구분해낼 수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고요. 78페이지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중요하니까 좀 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도 역시 도시 내부 구조인데요. 이제 서울이 아니라 부산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부산에 여기 보면 지가가 주어졌어요. 지가가 어디가 가장 높았어요? 도심이 가장 높았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여기가 도심이 되겠죠. 그리고 사업체수 비율 뭐에 금융보험업이니까 업무 기능이겠죠. 역시 이 일대가 도심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제조업 사업체수 비율은 이쪽이 높아요. 그러니까 위치상 얘기하면 부산의 서쪽에 해당하는데 여기 어디하고 닿아 있냐면 창원시하고 닿아 있어요. 그래서 창원시 쪽에 가까운 서쪽에 공업의 기능이 높게 나타나더라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거 가지고 풀어봅시다. 아래쪽에 있는 거 기억, 니은, 디귿을 구분해야 돼요. 주간 인구 지수를 가지고 구분해야 되겠죠. 기억이 가장 높죠. 기억이 가장 높고 상주인구 적으니까 기억이 도심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도심에 해당하는 곳은 C가 되니까 기억은 C하고 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도 주간 인구 지수가 높죠. 상주인구가 좋고 그러면 도심보다 주간 인구 지수 다음으로 높으니까 여기는 부도심이 되겠죠. 부도심이 돼서 A에 해당해요. 얘는 아까 설명했듯이 부도심에 해당하고 창원 근처에 있어서 공업 기능이 특화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디귿은 주간 인구 지수가 100 미만이죠. 그래서 여기는 상업 기능, 업무 기능이 발달하지 못하고 주거 기능이 발달한 외곽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외곽 지역에 해당하는 B가 됩니다. 그래서 도심은 C, 부도심은 A, 외곽 지역은 B에 해당하더라 이렇게 되고요. 기억을 보니까
사업 지원 서비스업이 발달했죠. 업무 기능이 발달했죠. 그래서 도심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니은을 보니까 니은의 특징은 뭐가 되냐면 제조업이 특화되어 있죠. 그래서 제조업이 발달한 구도심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디귿은 뭐가 특화됐냐면 교육 서비스업이 특화되어 있죠. 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 서비스업은. 그러니까 학교는 뭐하고 쌤이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상주 인구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주 인구가 많은 외곽 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도심, 부도심, 외곽 지역을 이렇게 구분해서 각각의 특징을 매칭시키는 이런 형태로 학습해 두면 도시 내부 구조에 관련된 문항을 다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